안녕하세요. 체육쌤입니다. 3학년 두 번째 학습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배드민턴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오늘 학습한 내용은 지난번과 같이 등교주의 학습지로 풀 거고요. 정확하게는 지필평가가 끝난 10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셔틀콕의 과학적 원리라는 영상 봤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뇌는 좀 망각의 동물이죠. 아마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영상을 짧게 보도록 합시다. 과학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1820년경) 인도의 민속 경기인 푸나가 영국군에 의해 배드민턴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귀족들이 즐기는 스포츠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893년 영국 배드민턴 협회의 창립과 동시에 규칙이 제정되고 1899년엔 첫 배드민턴 대회가 개최되면서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해방 후 보급됐는데요. 1957년 협회가 조직되고 1980년 국제대회에서 배드민턴 선수들의 활약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대표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휩쓸면서 명실상부한 배드민턴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기 방식은 남녀 단식과 복식, 그리고 혼합 복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게임을 원칙으로 한 게임 21점을 선취한 편이 승리합니다. 전국 배드민턴 동호회 약 6,000개. 우리나라 국민 약 300만 명이 즐긴다고 알려진 국민 스포츠 배드민턴. 배드민턴의 셔틀콕은 타격하는 순간 평균 시속 320km의 속도로 날아가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 배드민턴의 숨은 과학 원리는 무엇일까요? 셔틀콕은 전체 무게가 4.74에서 5.5g으로 깃털로 만들어진 굉장히 가벼운 공입니다. 셔틀콕이 다른 구기 스포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른 스피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빠른 스피드를 나타내는 원리를 뉴턴의 제2운동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으로 물체가 얻는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라켓을 이용해서 가벼운 셔틀콕을 강하게 치면 순간적인 가속도가 크게 발휘해서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상대 코트로 넘어가게 되면 깃털의 폭이 넓어지면서 공기 저항이 크게 돼서 속도가 라켓을 잡는 방법에 따라서 스윙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기 상황에 따른 다양한 그립을 잡는 연습이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배드민턴 라켓을 쥐는 방법에는 라켓면의 방향에 따른 웨스턴 그립법과 이스턴 그립법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라켓면이 정면을 향해서 잡는 웨스턴 그립을 이용해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날아오는 공을 치기는 용이하지만 백스트로크나 또는 수비할 때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련된 동호인이나 또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전방에 걸친 플레이가 가능한 이스턴 그립을 이용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그 내용 잘 잊지 말고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 이 그림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 중에 배드민턴 셔틀콕이 제일 속도가 빨라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오늘은 이것을 좀 과학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적 있나요? 뉴턴의 운동 법칙을 가지고 셔틀콕이 왜 빠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을 보면 총 3가지 법칙이 있죠. 제1법칙으로는
관성의 법칙. 자, 그림처럼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우리 몸은 뒤로 확 쏠려요. 자, 이게 왜 그러죠? 그렇죠. 관성 때문에 그렇죠. 버스가 나가는 힘이 있고, 우리는 그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려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성 때문에 우리 몸이 확 뒤로 넘어지게 된다는 그런 원리거든요. 자, 두 번째는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물체의 어떤 가속도를 설명하는 법칙인데요.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물체의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라는 법칙입니다. 세 번째로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우리 그 친구랑 손바닥 밀기 옛날에 많이 했었죠. 그때 나타나는 원리인데요. 두 물체가 서로 밀 때 서로한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가 된다 라는 원리예요. 자,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 법칙 중에서 어떤 셔틀콕의 빠르기를 설명하는 가장 근접한 법칙은 여기 있는 가속도의 법칙이거든요.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제2 법칙. 힘이 가해졌을 때 물체의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자,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건 가속도예요. 가속도. 그러니까 이제 셔틀콕이 왜 빠르냐를 궁금한 거죠. 자, 여기 보면 힘에 비례한대요. 이 얘기는 힘이 커지면 가속도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질량에 반비례한다 라는 거는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는 낮아진다 라는 의미거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림을 볼게요. 지금 두 여학생이 있어요. A라는 여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여자 학생이 있습니다. 이 두 학생이 같은 힘으로 동시에 공을 던지는데요. A라는 학생은 한 7kg 정도 되는 무거운 볼링공을 던졌고요. B 학생은 148g 정도 되는 가벼운 야구공을 둘 다 동시에 던졌어요. 자, 그림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흔히 하는 상식에서도 나오지만 분명히 야구공이 볼링공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멀리 날아갈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이거를 좀 우리 공식을 통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뉴턴 2법칙에서 나오는 공식이에요. 유명한 공식이죠. F는 ma. 여기서 F는 R자 힘을 이야기하고요. M은 질량, A는 가속도를 말합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F는 사람의 힘을 얘기하고요. M은 공의 질량을 얘기하고 A는 공의 가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거는 이거죠. 공의 가속도.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를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공의 질량을 이항하게 되면 자, A는 M분의 F가 돼요. 자, 이 공식을 그림에 대입해서 좀 설명해 볼 거예요. 자, 아까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의 힘은 같다고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 두 학생의 차이점이 뭐죠? 그렇죠. A는 무거운 볼링공을, B는 가벼운 야구공을 동시에 던졌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공식을 대입하면 자, 볼링공 무게가 크죠? 지금 F는 같아요. 이 두 학생이 같은 힘으로 동시에 던졌으니까 같아요. 근데 다른 게 뭐죠? 그렇죠. 질량이 다르죠. 질량은 볼링공 무게가 7kg나 되고 야구공 무게가 148g 밖에 안 되니까 A 학생이 훨씬 더 무거운 공을 던지는 거예요. B 학생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량의 공을 던지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아래 보면 힘이 가해졌을 때 물체의 가속도 A죠. 물체의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힘은 더 많이 든다. 그리고 가속도도 낮아진다. 라는 얘기가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이 이 가속도가 빠르려면 질량이 낮아야 가속도가 빨라지고 물체의 질량이나 무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의 가속도는 낮아진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셔틀콕의 가속도를 좀 높이려고 하면 셔틀콕 무게를 낮춰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이 이해가 될 거예요. 배드민턴 선수, 뭐 골프 선수, 뭐 테니스, 축구 선수의 사람이 내는 힘은 거의 물론 다르겠지만 비슷하다고 할 때, 자, 뭐가 다르죠? 공의 무게가 다르겠죠? 자, 지금 그림에서만 봐도 공이 점점 커지거나 무거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 공의 속도, 가속도는 작아지고요. 공이 가볍고 작아질수록 이 물체의 가속도는 더 커집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 3학년, 똑똑한 3학년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 잊지 말고 잘 정리해뒀다가 집필평가 끝나고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어요.